안녕하세요. 며칠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동 사태가 전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강이 많이 문란해졌던 조선시대 후기에도, 특히 이제 세도 정권 시기에도 종종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그런 도전 사례가 보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철종 11년입니다. 그게 5월 16일에 10여 명의 목수들이 우변포도청으로 쳐들어갑니다. 서울에는 이제 포도청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광화문 우체국 쪽에 있었던 우변포도청, 그리고 지금 이제 없어진 극장이 있던 종로삼가 단성사 쪽에 있었던 이제 좌변포도청, 두 포도청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우변포도청으로 10여 명의 목수들이 몰려 들어가요. 그래서 창문을 때려 부수고 근무하던 관원들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마치 얼마 전 법원 사례를 보는 듯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아마 우변포도청에서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종로 3가에 있는 좌변포도청으로 몰려갑니다.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다시 또 몰려갔던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게 하는데요. 거기서도 또 창문을 때려 부수고 그 당시 이제 근무하던 관리들, 특히 이제 종사관, 그 종사관은 포도대장 밑으로 이제 전임직으로 가장 높은 관리죠. 가끔 뭐 사극에도 등장하는 종사관은 포도청에서는 그 전임 관료 중에는 가장 높은 관리입니다. 포도대장은 이제 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육품 정도인데요. 고을의 수령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이에요. 그 종사관에게도 역시 손찌검을 하고 종사관을 끌어내서 뜰 안으로 끌어내리고 옷자락을 찢고, 그리고 이제 마주치는 이제 군관들, 포졸들, 구타해서 무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본포도청에 그 군관들, 그 포교들이 근무하는 군관청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시 또 거기로 가서 또 창과 벽을 때려 부수고 오랏줄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그 죄인을 묶는 그 포승 있죠, 포승. 그걸 오라라고 했는데 그 오랏줄로 군관 4명을 결박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포승이나 수갑으로 형사들을 묶은 것과 같은 그런 짓이죠. 군관들을 4명을 결박하고 꽁꽁 묶고 구타한 뒤에 포도대장 집으로 쳐들어가요. 그 결과 이제 우포도청에서 군관 2명, 또 행정 업무를 보는 이서, 하리, 아전 1명, 그리고 좌포도청에서 군관 2명, 포졸 3명이 중상을 입어서 못 일어난다, 거의 뭐 죽을 지경이다, 이런 결과까지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제 포도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7일에 체포, 한 10여 명, 한 11명 정도를 체포를 해요. 그래서 또 달아난 사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명을 체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범이 탁경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탁경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붙잡아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본명이 탁경순이다 해서 나중에 이제 탁경순으로 나오는데 39살이었어요. 목수였는데 그 당시 이제 유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동이 어디냐면 이제 유가 이제 그 노스의 유자거든요. 우리 유기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유기를 파는 그 가게들, 그 유기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기전 꼴이라고도 부르고 유동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충정로 2가쯤에 이 유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동에 사는 이제 목수, 39세의 목수 탁경순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궁궐에 이제 공사가 있어서 공사를 하고서 궁궐에서 밥을 주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동료 목수가 하나 이 탁경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네 매부 백계창이, 그 백계창이라는 친구도 이 탁경순의 매부였는데 역시 목수였어요. 같이 아마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궁궐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철물, 그래서 이제 철물이라고 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 물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쇠못, 아마 쇠못을 훔쳐 팔았다. 이제 궁궐에서 이제 목수들이 일하다 보면, 못 같은 걸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쇠가 비싸니까 아마 이거를 좀 슬쩍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훔쳐 팔았다는 혐의로 기찰 포교. 근데 기찰은 이제 염탐하다 뭐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찰하던 포교 군관이니까 이제 형사, 지금으로 치면 형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형사에게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매부가 지금 백계창이가 쇠못 훔쳐 팔다가 붙잡혔으니 가서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 다른 목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탁경수는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진술 내용에 의하면 천안매부 사이긴 했지만 의절한 사이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천안매부 사이의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그 백계창이랑 거리가 멀었다라는 걸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의절한 사이였지만 그래도 천안매부에 의리가 있는데 하면서 동료 목수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백계창이라는 이제 탁경순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쇠못같이 그런 사소한 물건 때문에 도둑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뒤집어 쓴다면, 우리 순박한 우리 목수들 누군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일제히 쫓아가서 함께 빼내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궁궐의 공사장이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어디 뭐 공사장, 아파트 공사장에서 철근 빼돌리고, 막 하게 지금도 가끔 이제 뭐 순살 아파트 그런 얘기 나오듯이 철근 빼먹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만은 범죄죠. 게다가 이제 궁궐에서 하는 경우는 그 지난번 이제 뭐 대명이나 뭐 시박에도 해당될 정도로 아마 그런 중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공공연하게 이게 그런 사소한 죄 때문에 붙잡히다니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 뭐 궁궐에서 공사하다가 뭐 빼먹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 철종, 뭐 순조 이때 그 세조도 정권 때 보면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에 예를 들어 뭐 제기라든가 녹그릇 같은 거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궁궐의 어떤 그 문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훔쳐서 파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궁이라는 게 왕이 직접 거주하는 곳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부속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이제 사실 궁궐 공사장에서 이런 일을 한 것도 사실은 중죄죠. 근데 그것에 둔감할 정도로 이 당시는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0여 명의 목수를 모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포도청이 가서 뭐 군관들 그리고 이서들 막 구타하고 막 파괴하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 백계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변포도청으로 갑니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좌변포도청이 가서 감옥문을 이제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서 죄수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백계창만 꺼내면 되는데 이러한 때 왜 너희 도망가지 않느냐라고까지 이 탁경순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완전히 파옥이죠, 파옥. 우리 뭐 프랑스 혁명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 때 그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잡는 날이 바로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 아닙니까? 감옥을 사실 파옥한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죠. 그런데 이제 가서 자기 매부를 빼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한테 왜 도망치지 않느냐라고까지 했다고 하니 사실은 뭐 중죄를 저지른 거죠. 그 밖에 10명의 그 목수들도 이제 붙잡혀서 이 탁경순과 함께 이제 신문을 받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들 이제 자기는 가긴 갔는데 뭐 하면서 자기 죄를 되게 축소하는 그런 진술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서부지법 들어갔던 다가 붙잡힌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뭐 따라서 구경하러 갔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뺌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았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렇게 17일 날 조사가 끝나고 19일 날 이제 재신문을 합니다. 뭐 거기서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청에서 이제 형조를 거쳐서 이제 그 당시 최고 기관이었던 이제 비변사에 보고를 하고, 비변사에서 정리를 해서 국왕이었던 철종에게 이제 최종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월 21일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든 게 뭐 이런 구체적인 대명률에는 이제 어쨌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형률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가까이 있었던 1818년, 순조 18년의 사례를 가져다 쓸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마 민가를, 백성들의 집을 고의로 때려 부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양반이나 양반의 뒷배를 업은 그런 이제 그 무례배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민가를 때려 부수는 범죄가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그 형량 같은 것들이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조 18년에는 때려 부수는 것도 역시 고의로 방어하는 것, 불 지르는 것과 같은 형률로 처벌하라라고 순조 18년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걸 수교라 그래요. 왕이 이제 하교를 내린 것을 받았다 해서 받을 숫자에서 수교라고 하는데, 이제 수교는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19년에 금군이면 왕을 지키는 그런 그 호위부대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 경호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대통령 경호처 때문에 사실은 한참 논란이 됐었죠. 1819년에 이제 금군, 즉 경호관이었던 한대철이가 포도청 포교의 집을 때려 부쉈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이 남의 집에 불을 질렀던 일에 준해서 적용을 해서 처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변사의 결론은, 그런데 민가를 이렇게 때려 부수는 것도 방화에 준하는 범죄인데, 이번에 포도청을 파괴한 것은 민가를 부순 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건 마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니까. 게다가 고급 관료인 종사관을 구타하고 포도대장 집까지 쳐들어간 것은 더욱더 용서할 수가 없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죄목을 이제 정한 뒤에, 수범이었던 탁경수는 군문에서 효수하자. 효수란 것은 죄인의 목을 매달아 이렇게 걸어놓는 것을, 차명을 한 뒤에 목을 베서 걸어놓는 것, 그걸 이제 효수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썸네일에도 앞에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탁경수는 이제 군문에서 효수를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공동정범의 개념이 있죠. 정범. 그러니까 주범도 한 명이 아니라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일 경우 이제 공동정범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럿이 정범이 될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법의 특징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범, 즉 주범, 정범은 한 명만 인정합니다. 그게 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쨌든 너그럽게 아마 판결하려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탁경순만 수범으로 해서 효수를 해요. 수계죠, 수계. 요즘에 좀 내란 수계 얘기 많이 나오죠,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는 한 명만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뭐 종범이라고도 하고, 뭐 차범이라고도 하고, 이때 이제 자료인 포도청 등록에는 차범으로 나옵니다. 김진길 등. 이제 김진길이 바로 탁경순에게 와서, 백계창이 붙잡혀갔다는 얘기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이 친구도 같이 이제 포도청에 가서 일을 벌였던, 지금으로 치면 김용현 장관 같은 주요 업무 종사자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한 5명 정도 됩니다. 얘들은 이제 어미 매질을 한 뒤, 영장을 친 뒤, 사형을 해야 되지만, 그걸 이제 특별히 용서해서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외딴 섬에서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군합니다. 군대에 편입시키는 걸 충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 외딴 섬에서 복무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벌을 내리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이제 부하내동 비슷한 부하 수행죄죠. 지금 내란으로 치면. 그래서 안국희라고 하는 친구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이들은 어미 이제 장이 아니라 곤은
이 포도청에서 쓰는 그런 형장이거든요. 장이나 태보다 훨씬 더, 무거운, 두껍고, 그런 이제 무게가 나가는 그런 매입니다. 그래서 곤으로 매질한 뒤에 참작해서 처리한다. 참작해 처리한다는 건 이제 곤을 친 것으로, 죄를 다 이제 끝낸다. 처벌을 끝낸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철종조에 있었던, 조선시대, 포도청 난입 사건, 마침 또 서부지법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